현대 도시인들은 대부분의 일상을 이 콘크리트 빌딩에서 보내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이 배출하는 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 Zunächst müssen wir feststellen, dass rund 40% in Deutschland des CO2-Ausstoßes allein durch den Bausektor.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재앙 수준의 기상이변.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 도시를 뜨겁게 만드는 건축물이 위험하다.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문명사적 위기에 저희가 처해서 우리가 집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감에 뛰어든 시대.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우리가 몸담을 미래의 건축물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고사리루도 그렇고 정원을 품은 예쁜 집에 성큼 여름이 다가왔다. 스킨 라일락 쪽에도 좀 보이고 정성스레 정원을 가꾸는 걸 보니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이는데 혹시 이 집을 따로 부르는 누군 애칭이라도 있나요? 제 이름이 영실이고 저희 신랑 이름이 원식이어서 영실의 영, 그다음에 원식의 원에서 영원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부부는 지난해 9월 이 집에 입주해 올해 첫 여름을 맞았다. 과연 실내는 어떤 모습일까? 아, 여기가 실내 공간이군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거실입니다.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복층 구조. 이 집은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초단열 주택이다. 덕분에 후텁지근하고 습도가 높은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을 날씨처럼 쾌적하다. 여기 보이는 건 뭐죠, 지금? 네, 이게 이제 저희 집의 그리고 기본적인 실내 온습도,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대시보드이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쾌적한 상태의 적정 습도. 그 비결은 보온병과 비슷한 원리 때문이다. 단열 기능이 있는 밀폐된 보온병에서는 찬물도 따뜻한 물도 처음 온도를 유지한다. 초단열 주택 역시 단열재로 감싸기 때문에 적정 온습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갑습니다. 여름엔 또 처음이잖아요. 들어오세요. 패시브 하우스, 즉 초단열 주택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집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지인들도 늘었다. 사실 부부도 예쁜 집을 지어 손님을 초대하는 게 소박한 꿈이었다. 남쪽으로 크게 창을 낸 덕분에 거실에서 보이는 그림 같은 정원도 이 집의 매력. 개구리가 있어야 유튜브 먹지. 그나저나 한편에서 요리가 한창인데 고기를 굽자 연기가 잔뜩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창문은 처음 그대로 모두 닫혀있는 상태. 도대체 이 연기와 냄새는 어떻게 해결할까? 2시간이면은 집 전체 공기가 다 한번 교체가 되는 정도로 환기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냄새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지 않아도 이게 24시간 계속 밖에 외부에 있는 공기가 깨끗한 공기로 정화돼서 들어오고 또 내부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열면 밖에 있는 습한 공기나 또 더 안 좋은 미세먼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을 안 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창문을 열지 않고도 24시간 환기가 가능한 비밀은 천장에 있다. 천장 내부의 환기 배관과 폐열 회수 환기 장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외부 공기는 안으로 보내주면서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필터를 통해 냄새와 먼지를 걸러준다. 창문을 닫고 요리해도 얼마 안 가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수준으로 환기시키기 때문에 문을 열기 곤란한 날씨에 제격이다. 보통은 이제 기름도 튀고 냄새도 많이 나서 집에 있는 창문은 모두 다 열죠.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근데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준비됐어요. 우리 먹을까요? 오세요. 온종일 일정한 온도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한다는 이곳. 그런데 이 집엔 에너지를 절감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고 한다. 혜윤이 그런데 여기 이 집에는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있어요? 이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에어컨이 없는데도 이렇게 시원해요. 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고, 네, 에어컨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진짜 저번에보다 꼭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천장이건 벽면이건 어디에도 에어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집안 공기는 쾌적하고 시원하다. 그 비밀이 있다는 곳을 따라가 봤다. 복사냉방 장치하고, 복사냉방? 네, 복사냉방 장치, 환기 장치 그런 게 있네. 이제 이게 ESL 패시브 한 하우스에만 들어가는 게 이게 복사냉방 장치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 같이 기밀 성능이 좋아야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대신 결로를 방지하는 제습 설비를 갖춘 복사 냉방을 선택한 것. 복사 냉방이란 온돌처럼 배관을 통해 냉각수를 순환시켜 집을 시원하게 만드는 원리로 오랫동안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그럼 저희 집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기밀 성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습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찬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갖다 놔도 일반 주택에 우리 집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네. 네. 기밀 성능이 안 돼서. 맞습니다. 네. 우연찮게 패시브 하우스 이제 집을 초대받아서 가게 됐거든요. 너무 밖에 뜨겁고 막 습하고 이런데 집에 문을 이제 딱 열고 들어갔는데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도 살면서. 굉장히 뽀송뽀송한 동굴에 있는 느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여기 뭐 에어컨을 틀은 건가? 뭐 제습기를 튼 건가? 막 이랬는데 에어컨이 아니라 복사 냉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패시브 하우스로 져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198제곱미터의 2층 필로티 구조. 공사 기간 약 9개월. 초단열 공법으로 짓다 보니 첫 삽을 두고 집이 완공되기까지 일반 주택보다 2, 3개월이 더 걸렸다. 그렇게 결로나 누수 걱정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집이 탄생했다. 평당 공사비라는 게 어떤 뭐 마감재를 쓰냐, 뭐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략적인 일반적인 주택의 한 20에서 30% 정도 더 추가로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미래를 담보 삼아서 투자를 한 거죠. 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뭐 모아뒀던 돈이랑 그 주택담보대출을 40년을 받았거든요. 영끌에 영끌을 다 해서 이제 저희의 로망인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거의 오래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부부는 태양광 지별판을 지붕에 설치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올 6월 전기 요금을 확인해 봤다. 상세 내역을 봤더니 기본 요금이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할인이 200원 해서 800원. 800원이 나왔는데 총 청구 금액이 13,680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0원. 실질적으로 0원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초단열 주택은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에너지까지 절감하는 착하고 똑똑한 집이다. 그렇다면 초단열 주택은 어떻게 짓는 것일까? 이 집은 지난 3월에 착공해 올 8월 말에 완공 예정인 초단열 주택이다. 이 자재는 외벽에 붙일 단열재다. 이렇게 두꺼운 단열재를 2개 이상 부착한다. 보온병처럼 집안 온도를 지키려면 집을 감싸는 단열과 기밀이 중요한데 단열재를 부착할 때는 이런 고정재까지 동원해야 한다. 일반 못이 만약에 관통이 돼서 벽을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벽으로 인해서 열들이 실내의 열이 뺏기거나 아니면 외부에 만약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외부에 그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서 실내를 더 난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화스너 같은 경우는 앞에 코팅이 돼 있거나 이런 그 플라스틱 철물로 돼 있는 같은 경우는 열이 뺏기는 걸 한번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틈새 사각지대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열교를 차단하기 위해선 단열재를 단단히 부착하는 게 중요하다. 건물의 단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문. 고성능 3중 창호는 초단열 주택에선 필수로 할 수 있다. 초단열 주택을 지을 때는 보온병처럼 밀폐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공 중간 단계에서 기밀성 실험을 한다. 실험을 위해 건물의 모든 부분을 막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해 밀폐시킨다. 건물 내부의 공기는 밖으로 빼주는데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실험이다. 압력을 빼서 밀폐된 집 안으로 연기를 불어넣는다. 연기는 차갑거나 뜨거운 공기인 셈. 눈으로 바로 확인해서 기밀이 잘 됐는지 점검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새는 틈을 발견했다. 지금 여기 뚫린 부분에서 네, 거기서 여기 막 들어와요. 콘센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외기에 뚫려 있는 콘센트라서 그런데 이게 실내에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외기가 뚫려 있는 콘센트들은 기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바깥 공기가 새는 이런 틈새가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축용 접착제로 몇 번을 보완해주면 문제점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된다. 소장님, 너무 신기하네요. 연기가 그냥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네, 건축주로서 그냥 안심이 팍 되네요.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아주 만족합니다. 네. 기밀과 단열로 건물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적게 쓰게 만드는 집. 더 나아가 건축주는 이 지붕에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추가로 이제 이 위에다가 보통 이제 태양광을 올려서 지금 현재 저희는 9kW 정도의 용량의 태양광을 올려가지고 거의 에너지를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그 공급을 할까 거의 제로라의 에너지 수준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초단열 주택을 뛰어넘어 건축물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을 시공한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제로 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에너지를 생산해서 모두 다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해당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만들어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걸 말한다. 이처럼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84제곱미터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약 13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고효율 기계 설비를 설치하고 뱀즈를 설치하거나 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년 22만 원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약 5.7년에 걸쳐서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사옥 건물. 지난해 8월 준공한 이곳은 에너지 자립률 122%를 자랑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다. 한 스타트업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자체 생산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유리로 보이는 외벽은 환한 개방감을 준다. 그런데 이 외벽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든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지금은 여기 건물을 보시면은 이게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외장 제로스의 기능과 그리고 이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벽에 부착된 태양광 패널은 필요에 따라 탈부착까지 할 수 있어 관리가 쉬운 장점도 있다. 바로 이 패널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데 네, 지금 82V 정도가 개방 전압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주 정상 범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건축물 외관을 둘러싼 유리로 보이던 외장재가 다름 아닌 태양광 발전 패널이라는 것. 건축 자재와 태양광 패널의 기능이 일체화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다. 즉, 태양광이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 건물 스스로 전기를 만들게 하고 있다. 건물로부터 열이 들어오는 것은 차단시키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지진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단열, 배수, 방수 이런 기능들이 탑재돼 있고요. 에너지 자립률 122%,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인 비결. 바로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모듈이 무려 1274개가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2%에 해당하는 자립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럼 나머지 22%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남는 전기에 대해서 보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정에서 계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소비한 에너지 양하고 저희가 보낸 에너지를 나중에 상계를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 거래 제도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전기요금에서 차감받는 형태의 환급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곳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어 에너지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절감하고 있다. 건물 한편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녹지 공간까지 설계했다. 들어왔습니다. 색깔을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번갈아 가면서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한 줄하고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심고 그다음에 큰 거는 여기 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휴식 공간이라는데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산소는 이렇게 내뿜는 이 나무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들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빌딩 숲을 만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부 바람이랑 같이 순환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외부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길 역할을 하는 그런 녹지 공간입니다. 빌딩 숲의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바람길이 있는 것처럼 건물 3층부터 5층까지 바람길을 만든 것. 그렇다면 건물의 각 층을 관통하도록 바람길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 저희 건물의 옥상 공간이고요. 저희 설비의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길이 아까 설명드렸던 게 여기서 흘러들어온 바람이 옥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 설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같은 것들이 외부 공기랑 순환을 하면서 잘 동작을 하고 또 효율을 높이고 외부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외기들이 있는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니 에너지 절감은 당연.
이 밖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를 통해서 뭐 임대나 분양을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층을 더 짓는다든지 이런 이제 큰 그 혜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자적인 측면, 취득세 감면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자립률 100%가 넘으면 1등급이 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 이곳에 축구장 200개를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큰 부도심이 하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초단열 주택 주거 단지 반슈타트다. 현재 이곳엔 약 7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고 있다. Wir leben seit 10 Jahren hier in der Bahnstadt. Uns hat von Anfang an das Konzept der Passivhäuser und der Stadt in Stadt überzeugt. Man hat hier kurze Wege. Und wie gesagt, wie Sie gesagt haben, wegen der Passivbauweise, weil es einfach günstiger ist, auch vom Wohnen her und von den Nebenkosten. 일찌감치 탄소 중립에 나선 유럽. 특히 독일은 패시브 주택, 일명 초단열 주택의 원조인 나라다. 그렇다면 반슈타트의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 이곳 아파트에 입주한 지 5년째라는 라인하르트 씨. IT 분야에서 일하는 그는 첨단 공법이 깃든 이 집이 여간 흥미로운 게 아니다. 남향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과 초단열 주택 특유의 깔끔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 유럽인들에게 꼭 필요한 발코니까지 갖췄다. 특히 발코니엔 특별한 공법이 하나 숨어 있다. Hier ist es so, dass die sogenannte Wärmebrücke vermieden wird. Hier in der Bahnstadt wird es vermieden. Hier ist es so, dass zwischen dem Balkonbeton und dem Hausbeton, der Hauswand, Träger verbaut sind, Stahlträger, die die Wärme nicht so gut ableiten. 집안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외벽엔 30cm나 되는 단열재를 덧대 난방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고 창문도 3중 유리다. Und man kann das ja schön sehen, dass hier 3 Gläser verbaut sind. Und die hilft auch, dass durchs Fenster die Wärme nicht entweicht. Ne? Zusätzlich zu den Wänden. 반슈타트의 모든 아파트는 이 같은 초단열 주택 기준을 적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Also ich habe früher in einem wesentlich geringer isolierten Haus gewohnt. Und da würde ich sagen, da spare ich jetzt an Wärmeenergie oder Wärmekosten ca. 50% ein. Hier im Passivhaus gegenüber meiner früheren Wohnung. 반슈타트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이 옥상 정원에 있다. 옥상 정원은 내부의 온도를 지키고 외부의 열을 차단해준다. 또 건물 외벽의 수직 정원은 건물의 표면 온도를 낮춰 냉방기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만든다. 도심을 쾌적하게 만드는 이 수로는 빗물을 이용해 만든 인공 수로. 무려 70%가 빗물이다. 그래서 빗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Wir haben hier in der Bahnstadt überall Dächer mit Begrünung, die das Regenwasser zurückhalten, so den Abfluss verringern. Gibt es zusätzlich eine technische Filteranlage,
Die ist hier drunter untergebracht. Die nimmt mit einer Pumpe Wasser aus dem Becken, leitet es durch einen Filter hindurch und gereinigt wieder rein. 인공수로는 도심의 열섬 현상을 방지해준다. 그래서 빗물을 모으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녹지와 갈대밭까지 조성했다고 한다. 건축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거 공간은 물론 반슈타트의 모든 시설이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이다. 덕분에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에너지를 86% 이상 적게 소비한다. 반슈타트는 원래 폐선된 철로 부지가 있던 곳이다. 이 철로 부지를 시에서 사들이면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Die Bahn hat dann, oder insgesamt ist das Transportwesen in Deutschland reformiert worden in den 90er Jahren. Und die Stadt Heidelberg hat sich entschieden, dieses gesamte Areal anzukaufen. Das war natürlich eine große Anstrengung. Es mussten lange Verhandlungen geführt werden, zu welchem Preis welche Fläche hier gekauft werden kann. Und dazu hat die Stadt Heidelberg auch eine Entwicklungsgesellschaft gegründet. Das heißt, wir haben weitere Partner mit einbezogen. 본격적인 개발은 2007년 무렵. 도시 전체에 에너지 절감형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시작됐다. 반슈타트의 상징적인 이 건축물은 연구시설이 입주해 있는 민간 업무시설이다. 이 건물을 설계한 클라우스 씨는 반슈타트의 기준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Das heißt, Kreislaufwirtschaft. Können die Gebäude sich wandeln? Sind sie unnutzbar? Lassen sich die Materialien leicht abbauen und wiederverwenden? Vielleicht sogar noch ein zweites, drittes Mal verwenden. 외벽 마감재로 선택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알루미늄 외벽은 가볍고 녹이 잘 슬지 않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알루미늄의 가벼운 특성을 살려 햇빛을 막아주는 가리개처럼 활용한 것. 모듈 형태의 외벽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내에서 보면 건물에 마치 차양을 설치해둔 것 같다. 실제로는 알루미늄 외벽이 햇볕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고 밖을 볼 수 있는 구멍까지 나 있다. Hier lässt sich gut demonstrieren die Idee der perforierten Sonnenblende. Es ist im Gebäude immer noch hell, obwohl 60% des Sonnenlichtes draußen gehalten werden. Ja, es geht darum, den Energieeintrag ins Gebäude zu minimieren und im Sommer die Kühlleistung zu reduzieren. Also wie gesagt, alles in dem Gebäude dreht sich um die Minimierung der Betriebsenergie. 이 같은 민간 건축물을 비롯해 반슈타트의 모든 건축물을 에너지 자급 건축물로 만든 비결은 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Besser ist als das, was der gesetzliche Mindeststandard fordert, dann bekommt man entweder kostengünstige Kredite, also billiger als die normalen Bankkredite am Markt, oder man bekommt eine direkte Förderung, wo dann der Staat sozusagen Teile der Finanzierung übernimmt für die Mehraufwendungen, die für diesen besseren Energiestandard dann dienlich sind. 우리나라에도 이런 에너지 자립형 도시가 있다. 근처에 하천이 있는 특성을 살려 국가 시범 도시로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혁신적인 기술을 집대성한 제로 에너지 건축 주거 단지다. 마을엔 이 전기 자동차 외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다. 이 전기차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입주민 전용 공유 차량. 입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는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 차량이고요.
필요할 때 이제 짧게는 잠깐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사용한 사람이 재충전해 놓는 방식으로 공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성된 이곳은 현재 5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미래형 에너지 자립 마을로 입주민은 5년 동안 무상 거주하며 에너지 절감 신기술을 체험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3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정대현 씨 가족은 이 집에서 5 식구가 생활한다. 저희가 5 식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하는 편이라서 전력을 좀 많이 쓰긴 해요. 거실 에어컨 켜줘. 네, 거실 에어컨을 켜겠습니다. 5인 가족인 정대현 씨 집의 전기요금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51,400원 정도가 고지가 되었는데 일조량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발전량이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6만 원 정도를 받은 셈이거든요. 정대현 씨 집이 전기요금을 되돌려받은 비결은 에너지 자립률이 117%나 되기 때문이다. 이곳의 에너지 절감 비결은 이 설비실에도 숨어 있다. 급담 쪽은 47도니까는 그리고 공급되는 건 47도니까 큰 문제 없이 계속 쭉 공급될 것 같아요. 인근 하천의 물과 지하수를 이용해 각 세대에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곳이다. 온도가 트기 전환이니까 여기 보시는 배관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을,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끌어올려 와서 여기 보이시는 히트펌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열을 뺐습니다. 인근 하천과 지하수에 물을 끌어와 히트펌프에서 그 열을 빼앗아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만들어 추결 탱크에 저장한 다음 저장한 물을 빌리지에 있는 세대에 냉방, 난방, 급탕 용수로 공급한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립률 117%인 이곳은 탄소 중립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을까? 23년 기준 하루 평균 1,600kW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4인 가족이 1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를 탄소 감축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간 약 1,300톤의 탄소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 소나무를 2,100그루 정도 심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격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 탄소 중립은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집에 들어가는 또는 도로를 짓는 데 들어가는 그 재료 자체의 생산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탄소 배출량의 한 반쯤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저희가 이제 집을 사용하고 뭐 거기 거주하는데 냉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그 사용 에너지 그 나머지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저희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물 부문이 무려 20% 이상을 차지한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5%. 이런 배경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선 유럽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탄소 배출을 건물에서 줄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에너지 성능 지표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제로 에너지 건물로 만드는 정책을 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연합이 다 이 제도를 따르고 있고요. 많은 온실가스 감축 요인 중에서 건물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 부분에서는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조입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에너지 관리에 취약하다.
경기도 광명의 한 시립 어린이집. 몇 해 전 오래된 건물 전체를 그린 리모델링하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거듭났다. 자, 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에너지란 얘들아 무엇일까요? 물의 에너지. 아, 물 에너지. 우리 소담이 바람의 20년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덕분에 아이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오래된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진행된 그린 리모델링. 이 환기 장치는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준 1등 공신이다. 이거는 그 밖에 있는 공기를 한번 필터링 해가지고 내부에다가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장치입니다. 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만들어 내부로 보내는 폐열 회수 환기 장치를 11대나 설치했다.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대형 공기청정기를 달아둔 셈이다. 리모델링 이전에는 주변에 있는 대규모 공사장 때문에 소음과 먼지로 불편을 겪던 상황이었다. 1999년 준공한 이 건물을 2020년 그린 리모델링으로 새 단장하면서 단열 성능은 57.8%가 증가했고 에너지 자립률은 53%에 이르렀다. 특히 그린 리모델링을 하며 단열 성능을 높인 가장 큰 자재는 바로 이 유리다. 53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외부의 태양열이 실내로 이 유리를 통해서 실내로 53%만큼 열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리가 태양열이 들어오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냉난방기를 덜 가동해도 된다. 로이 유리이기 때문이다. 로이 유리는 표면에 얇은 금속 코팅이 돼 있어 외부의 열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의 열이 나가는 것을 차단한다. 두 겹의 유리 사이엔 단열 성능이 좋은 가스를 주입한다. 이런 기능 때문에 일반 유리보다 가격은 비싸도 에너지 손실률이 낮아서 여름엔 외부의 열을 차단해 냉방비를 줄이고 겨울엔 내부의 열을 지켜 난방비를 줄인다. 이곳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전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시간별로 이제 예측하는 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현재 기간이 2019년도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있는 금액인데요. 여기 지금 한 125만 8천 원 정도 금액이 나왔었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2024년 1월 납기분인데 이거 사용 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1월까지 기간인데요. 금액이 74만 4천 원 정도로 현저하게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5년 미만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약 60% 정도 된다. 이 중 올해 약 529동의 공공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그린 리모델링한 공공 건축물 821동을 분석해본 결과 에너지 성능은 평균 27.9% 정도 향상되었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300톤의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짓는 건축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한 신축 학교. 제법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땀을 많이 흘렸을 텐데 수업 시간에 괜찮을까? 지금 운동했는데 덥지 않아요? 네, 학교가 엄청 깨끗해서 공기도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더워도 수업 집중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바깥 날씨가 어떻든 실내 환경이 쾌적한 비결. 두꺼운 로이 유리창과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 장치. 고효율의 LED 조명과 냉난방 설비 등 자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설비들이 교실 환경을 쾌적하게 책임진다. 여기에 더해 이 학교는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 학교의 에너지 자립률은 51%. 제로 에너지 건축물 4등급을 인증받았다. 바로 이 태양광 설비 덕분이다. 저기 이제 모듈에서 생산된 게 이쪽으로 오거든요, 접속반. 지난해 3월 개교와 더불어 구축한 설비에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가 390kW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총 466메가가 생산이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인 학교는 법적으로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이 학교는 그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인 사례다. 학교 건물은 법적으로 5등급이 기준인데요. 세종 나루초등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5등급으로 설계되어 있고 시공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4등급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5등급은 자체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20%가 소요되고 80%를 외부 에너지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는 뜻이고요. 나루초는 절반 이상 51%가 자체 생산된 에너지로 사용되고 49%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건축물에 에너지 관련 등급이 생겨나자 관련 제도와 기준도 변하고 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활성화하자면 제도적 기준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건축물부터 인증 대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2030년까지 단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민간 건축물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 기준을 인증을 받는 수준으로 높여서 인허가 할 때 그 최소 기준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하는 데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료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증 제도는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4,800건 이상의 건축물이 5등급 이상 인증을 받았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결과는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환경까지 제공한다. 지난 21년에 신축한 이 도서관은 에너지 자립률 100%를 자랑하는 제로 에너지 1등급 건축물이다. 올해로 운영 4년 차, 월 평균 18,000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즐겨 찾는 동네 책방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거기다 쉽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깨끗하게 책을 소독하는 시스템까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다. 여기 화장실은 좀 오래된 도서관이 많은 편인데 여기는 새로 생겨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예쁘고 아이들이 책을 그냥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꼭 책을 안 보는 아이들도 와서 즐겁게 이용하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곳엔 고효율 LED 조명을 900개가량 설치해 약 4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덕분에 자체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로 이곳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남은 잉여 에너지는 한국전력과 협약을 통해 판매하는데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도서관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건립 초기부터 참여한 시민들의 활약 덕분이었다. 시민건립위원회를 만들어 환경 친화적인 인테리어부터 효율적인 조명과 공간 배치까지 시민들이 발품을 팔아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남는 게 건축물인데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에도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어떤 것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남다른 관심 속에 도서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마음껏 즐기시고요. 앞으로도 지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옥상엔 시민들이 제안해서 만든 캠핑장이 있다. 여름이면 집안에 냉방기를 끄고 도서관으로 마실 나온다는 시민들. 소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개별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의 영역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건물 단위, 하나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지역의 에너지, 크게 보면 지구 전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넓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구를 위하고 환경에 이로울 수 있도록 에너지 자급 건축물을 만드는 일은 결국 그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완성하는 것 아닐까?